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뉴스만 보면 우울한 소식이어서. 그러네요. 네. 그래도 소장님 그 아침에 생방송 라이브 하시잖아요. 네. 그 매일 같은 시간에 그런 걸 하시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할까요? 되게 막 바깥 세상은 난리 난 와중에 그러니까 뭔가 매일 하시는 그게 네.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나 할까요? 네.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생방송 라이브로 유튜브 생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좀 뉴스라도 조금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만 보시는데 그 인터넷 보시면서 그냥 매일 똑같은 뉴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상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몇 명 늘었다. 그다음에 또 미국 증시 폭락했다. 한국 증시 폭락했다. 이런 얘기보다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또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 때는 공부하는 시기로 굉장히 좋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미니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그냥 아침에 오셔갖고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침이 좀 버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녹화로 다 돼 있는 것들이니까 또, 8시 이후에 다 녹화 방송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시간 오시면 또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얻으시는 것들이고요. 오시면 꼭 구독, 좋아요, 남들 또 알람 신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좋으시면은 그날 기분 좋으시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슈퍼챗 좀 날려주시고 저는 뭐 이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 슈퍼책이라고 해서 큰 금액이 아닌데 소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예전에 아프리카 TV 시절 때 별풍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TV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 별풍선 받는 기분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BJ들이 그렇게 해서 오버해서 막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멤버십들에게만 현장 나간 동영상 공개하시기로 했는데 신기를 유타운 동영상 2개는 지금 전체 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일반인 분들을 모실 거잖아요. 전체 공개로 일단 했는데 그거 보시고 이제 한번 뭐 멤버십 가입되면 이게 유일한 그 혜택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혜택 중에서 추가적으로 드리는 혜택들이니까 지금 뭐 코로나 전국 때문에 혹은 또 거리가 멀어서 답사 다니기 힘드신 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리고 싶었고요. 현장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뭐 강의나 칼럼이나 이런 뭐 책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 시황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그 현물을 보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일단 중개업자 현장에서 제일 많이 중개하고 계신 소장님들을 통해서 현지 정보들을 조금 현재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제가 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띄워놓고 투어를 하는 모습들 이렇게 지도에다 그려가면서 보여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지역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보다 또 좋은 공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한 달 그 멤버십 가입 비용이 7,900원인데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정말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에도 유료 콘텐츠 다 받으셔 보시고 또 월간 빠지 정도 또 받아보실 거고요. 아무튼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요. 혜택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파트 투어는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울러서 팟빵에서도 강의 하나 오픈하셨잖아요. 요즘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강의는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그 뭐라고 정확하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죠? 빠시용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아마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을 텐데 이번에 올라간 건 시즌 2고요. 작년 1월 달에 시즌 1을 올렸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2는요. 부동산도 가치 투자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아무튼 작년에 들었던 분들 중에서 좋으셨던 분들은 시즌2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론이고요. 올해 시즌2는 이제 입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입지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이기 때문에 1강 들어보시고 괜찮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2강부터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 기사예요. 근데 저는 막 이런 말 들으면 뭔가 무서워요. 2008년 대폭락 올 수도. 네. 전문가 구인의 긴급 부동산 전망. 코로나19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충격, 상품화한 주택시장 증시 동조화 현상, 상승세 계속 유지할 건 낙관론도, 금리 인하, 정책 조정 등 선제 대응 나서야 해서 전문가 9분의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은 없으시네요. 네, 전 전문가가 아니라 네. 네, 그냥 뭐 유튜버입니다. 네. 팟캐스터고요. 저는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고요. 예, 리서치를 실제로 담당하시는 뭐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셔갖고 이걸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저는 이거 말고 이제 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 틈에 껴서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망을 안 한다라고 보통 말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 경기 전망이라든지 시장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개별 상품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반적인 이제 추세를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3.27%가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시세가. 그럼 3.27%가 올랐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상품으로 들어가야지 그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인 입지나 상품에 대한 얘기들은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시는 것이 맞다. 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전국이 그 향후에 어떤 전망을 끼칠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9명의 전문가, 고종환 원장님, 권세중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대동소이해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조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에 대한 좀 압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게 또 이제 금리를 풀거나 부양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꼭 한 분의 의견만 청취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분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뒷단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들은 지금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수요층들이 이탈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투자 수요층도 있지만 투자 수요층 그 전에 실수요로 이미 풍부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들이 제거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살짝 조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저금리 시대나 뭐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은 어떤 상품들이 좀 호재냐면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꼬마 빌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오피스텔이나 상가 말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수요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싸게 매입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매도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요 저금리 고금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 아파트값 많이 오른다고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 저 위에 정책 만드시는 분들 생각인데 아마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안 한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값 때문에. 근데 아파트가 저금리 고금리랑 상관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LTV, DTI, DSR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금리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금리를 아무리 해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5인데 기준금리가 그거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0% 제로금리 지금 다른 나라들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고 그렇게 해도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대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법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파트는 법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상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70% 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그 저금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금리가 아니라 제로금리라도 상관이 없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만약에 저는 진짜 잘 모르잖아요, 소장님. 네네. 아파트 값이 오를까봐 걱정이면 내리고 싶은 마음이면 금리를 막 올리면 되지 않나요? 제 말이요.
차라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시기들을 좀 이게 좀 되돌려 보면요. 오히려 저금리 때보다 고금리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황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금리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그랬습니다. 대출이 아파트는 충분히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그 LTV 70%가 사상 최고의 그 대출 비율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40% 50%인데 특히 투기적 같은 경우는 40%인데 저금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신분당 연장 라인 빌딩 불티 값 2배 뛰기도. 예, 여기 사네요. 예. 근데 뭐 강남 신사 연장 2022년 개통 기관들 위주로 수백억씩 투자. 그러니까 기관들이 투자해서 그런지 금액 단위가 다르네요. 네. 기관들도 투자하고요. 네. 또 뭐냐면은 이제 좀 개인 중에서 돈이 많으신 개인들도 투자하시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나 이렇게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비주거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80% 9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투자하기가 좋은 것들이잖아요. 특히 저금리 시대에서는. 근데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적거나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이런 사이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입지가 좋아져서 수요가 올라갈 것들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것들이냐? 이미 여기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서 수요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향후에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개통이 되는 겁니다. 신분당선이 어떤 영향을 하냐면요. 지금 강남역에서 저 광교 신도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 역세권 라인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구간이거든요. 이걸 지금 공사를 해서 2022년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이면 전세 한 바퀴 돌릴 기회밖에 안 되자는 것들이잖아요. 2년 동안 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금 2호선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9호선까지 가요. 9호선 타고. 그리고 7호선 논현역까지도 갈 수 있고 3호선 신사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통호재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하는 팟빵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제가 교통호재 말씀드리면서 서울에는 9개 노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노선이 2379다. 2379는 강남권을 지난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79를 모두 환승하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강남역 2호선, 그다음에 신사역 3호선, 노현역 7호선, 신노현역 9호선. 그러니까 신분당선 개통으로 통해서 2022년부터는요. 이게 다 엮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남역 상권이 최고의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상권이 얼마나 최고의 상권이냐면요. 북부랑 남부랑 나눴어요. 나눴는데도 1, 2등이에요. 전국 대한민국 상권 100위 중에서. 그러면 그 상권이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확장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신사역 노현역 주변은요.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상권이 좀 그러니까 옛날 상가들이라서. 근데 지금 강남권 주변, 강남역 주변처럼 깔끔하고 고급 상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다 오피스들이나 상가들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지금 오피스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2022년 이후의 시장을 보면서 기관이든 기업이든 좀 개인이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이 라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기사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지금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책들을 많이 펴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강남에만 뭔가 공사도 빨리 진행되고 자꾸 이게 진행이 되죠. 신분당선 강북 구간도 있는데 네. 강남 집값을 잡고 싶으면 강북을 좀 더 같이 균형 발전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진짜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핵심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제 말이요. 강남보다 빨리 강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산이 될 텐데 늘 강남이 먼저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전철 개통을 하기로 하고 그 정상 목표한 날짜에 개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목표 날짜보다 더 빨리 개통한 노선이 하나 있어요.
신분 당선입니다. 네. 목표한 날짜보다 무려 일주일 더 빨리 개통을 했거든요. 일주일이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강남은 뭐든지 좀 빨리 해주고 잘해주고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잘 되라는 게 아니라요. 강남까지 일을 하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있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강북을 잘해줘야 되고 서울 이남 지역을 잘해줘야 되고 동쪽 잘해주고 서쪽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서 강남에 좀 몰려있는 이 수요들을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